이번 시간은 활용 강좌 2강 내용으로 변형 툴과 그라디언트를 이용한 심볼 제작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챕터 1에서 변형 툴에 대한 내용들을 학습을 했는데요. 조금 더 난이도 높은 예제를 통해서 챕터 2 예제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먼저 만들 심볼에 대한 내용들은 스타벅스 시그니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지금처럼 크롬 그리고 아트 컴퍼니라는 이런 CI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챕터 1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저희가 복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일단 수업에 따른 이런 소스는 스타트 경로 하위에 렉처 2_1.ai 파일 여시고요. 그 다음에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드로잉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들이 들어가 있고요. 자, 몇 가지 내용들을 기억하셔야 이번 예제를 풀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형 툴이라고 하게 되면 자, 스타트 폴더에서 렉처 2_1.ai 파일 여시고요. 저는 일단 가이드라인을 없애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변형 툴이라는 옵션들은 일단 몇 개의 툴로 나뉘어지는데 일단 로테이트 툴, 그 다음에 리플렉트 툴, 그리고 스케일 툴, 그리고 쉐어 툴, 그 다음에 리쉐이프 툴이라고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자, 중요 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학습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사각형을 그렸다고 할게요. 자, 그린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회전 툴 옵션을 보게 되면 그러면은 이렇게 회전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죠. 각도가 만들어지는 부분들은 이렇게 미리 보기의 CC 기능에서 지원한 기능들인데요. 각도를 명확하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드래그 방식으로 맞추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죠. 자, 그래서 저희가 회전 툴을 더블 클릭하시면 각도에 따른 요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게 되면 각도를 입력할 수가 있고요. 자, 아래쪽에 옵션에서 보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자, 트랜스폼 오브젝트, 트랜스폼 패턴이라고 돼 있죠. 자, 이런 기능들은 뭐가 되냐면 지금 오브젝트에 따른 이런 변형이 이루어지고요. 여기에 체크가 돼 있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패턴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패턴은 저희가 챕터 1에서 이미 배운 적이 있었죠. 자, 패턴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럼 이제 패턴이 여기에 덩어리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패턴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패턴에 따른 옵션을 변경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있는 것이 활성화가 되고요. 자, 오브젝트를 변형할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패턴을 변형할 건지 그런 옵션들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패턴을 변형시키고자 할 때는 지금처럼 트랜스폼 패턴 기능으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이에 따른 옵션들을 보게 되면 그러면 기본적인 옵션이요. 자, 색을 칠하고 한번 볼게요. 자, 파란색을 칠했다고 하고요. 자, 도형을 변화시킬 때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이 중점을 기준으로 변형이 되는데 자, 근데 제가 만약에 Alt를 눌러준 다음에 중점을 지정하게 되면 자, 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이 중점을 기준으로 지금처럼 만약에 45도를 변화시켰다고 할게요. 그러면 지금처럼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그래서 도형을 선택하고 Alt를 누르고 중점을 선택했다고 할게요. 자, 중점을 선택하면 45도 각도로 자, 이루어지는데요. 이상하네요. 선택하고 Alt. 자, 여기에 45도 각도로 지금처럼 중점 각도로 이렇게 회전이 되고요. 자,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이전에 시계 예제를 만들어 본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45도 각도로 중심점을 지정되는 그런 옵션을 정할 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리플렉트 툴이라는 기능도 있었죠. 리플렉트 툴은 반사 툴인데요. 반사 툴 구현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패스를 그렸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런 어떻게 보면 기하학적이지 않은 도형을 그려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형을 만약에 기울인다, 반사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버티컬 축으로 하면은 이렇게 여기 있던 도형이 이렇게 반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로축으로 하게 되면 이 축을 기준으로 이거는 축을 뜻하고 있죠. 엑시스라고 해서 각도 축이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옵션을 보게 되면 자, 트랜스폼 오브젝트, 트랜스폼 패턴이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제 오브젝트를 변형할 건지 패턴을 변형할 건지 그런 것들이 뜨고 있죠. 그죠? 이렇게 돼서 기능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여기서도 Alt 옵션을 쓸 수가 있는데요. Alt 옵션을 쓰게 되면 거기를 기준으로 저희가 버티컬 축으로 복제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자, 버티컬 축으로 복제가 되어지는 거고요. 자, 이런 두 개의 기능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활용 예제를 자,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 툴도 마찬가지로 시어 툴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일단 이번 예제에 필요한 기능들은 자,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로테이트 툴과 그 다음에 지금처럼 리플렉트 툴 두 가지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자, 예제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본격적으로 활용 예제를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기존의 가이드라인을 보이시는 걸로 하고요. 자, 기본의 도형들은 일단 반사 리플렉트 툴을 사용해서 해당 도형들을 드로잉하고 편집하고 이런 내용들대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원 툴로 사용해서요. 일단 원을 한번 그려보는 걸로 할게요. 덩어리는 없애고요. 그리고 테두리 선은 최대한 얇은 선으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중간 영역을 아무래도 이제 이런 대칭되는 도형에 대해서 도형을 그리기 위해서 기본적인 패스툴로 도형을 준비하시고요. 지금 현재 상태는 스마트 가이즈가 켜져 있는 상태로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스마트 가이즈를 끄고 작성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해당 도형들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반절 정도 그리는 걸로 할게요. 자, 이렇게 대칭화된 심볼이나 아니면 아이콘 같은 것들을 제작할 때 지금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반절 도형을 그리고 그를 통해서 대칭되는 그런 드로잉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일반적인 드로잉 방법과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제거하고 다시 그리겠습니다. 자, 확대 영역을 만드시고 그리시게 되면 그러면은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다 그린 다음에 조금 조정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기본적인 드로잉은 반절을 확실하게 그리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릴 때는 가이드라인은 없겠죠. 자, 이렇게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얼굴도 반절 정도. 자, 아무래도 이게 지금 쓰여지고 있는 심볼이다 보니까 디테일한 편집이 필요하게 되죠. 자, 면이 만들어지는 부분들은 확실하게 지금처럼 이런 직선을 표현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곡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확실하게 곡선을 완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다 그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필요한 부분만 제가 이제 이 얼굴에 해당되는 부분만 정확히 그리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나머지 부분은 연상하셔서 이제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스마트 가이즈를 풀고 그려주는 게 좋겠죠. 자, 여기까지 그렸다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정밀한 편집을 위해서 일단 가이드라인을 가렸고요. 그리고 지금 컨트롤 Y로 해서 아웃라인을 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컨트롤 클론, 그 다음에 저희가 컨트롤 Y를 눌러서 이렇게 해당 그림 패스만 다시 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확대해 가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선분들을 정확하게 편집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선분들은 여기에 반사가 되어질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내용들은 이제 여기 곡률이 이렇게 모양이 보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정상적으로 편집이 될 거고요. 자, 곡선 부분, 그러니까 연결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돼 있어야지만 지금 정상적인 편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꺾인 부분들을 정밀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CI 같은 경우에는 정밀한 디자인감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튀어나와 있는 형식이요. 편집이 제대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 조금 지금 요철이 생긴 부분들은 편집을 다시 해줘야죠. 자, 해당 기준점이 느껴지지 않도록 편집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패스가 변경될 정도로 편집하면 안 되고요. 자,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죠.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게 안 되고요. 여기서 모양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끝에 부분도 부드럽게 처리가 끝나야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연결되는 부위를 정확하게 그려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패스를 그렸다라고 하고요. 다시 가이드라인을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당 도형들을, 그려진 도형들을 대칭시키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도형을 만들었고요. 전체 도형을 선택할게요. 자, 그려진 도형을 선택하시고, 자, 반사 툴로 지금처럼 Alt 옵션으로 눌러주게 되면 지금 카피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확대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는 두 점을 잡고, 자, 제가 가이드라인은 지울게요. 컨트롤 J. 자, 그리고 여기서 연결 부위들을 연결해 주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여기가 튀어나오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에 있죠. 이유는 여기서 연결되는 부위들, 이런 것도 약간 이상하죠.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철 부분이 뾰족 튀어나오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연결해 줘야죠. 자, 완벽한 패도형을 그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컨트롤 J로 점들을 접합해 주시고요. 이때는 이제 보통 스마트 가이즈를 중요한 부분에서 빼주시고 만들어 주시면 되시는데, 자, 그러면 컬러링을 입혀 볼게요. 자, 미리 준비된 스와치가 있죠. 스와치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 미리 준비된 팬톤 컬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클릭하시고 해당 내용을 칠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은 흰색으로 칠해 주시면 되고요. 자, 중간에 내용 부분은 이렇게 요철 부분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흰색 영역. 자, 이 부분은 펜톤 컬러 흰색. 선택이 어려울 경우에는 이제 아트웍으로 잠깐 가셨다가 그 다음에 지정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돼서 컬러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정하시고 테두리 선은 전반적으로 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빼주시면은 도형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이제 도형을 그려주시면서 해당 도형들을 반사시키면서 그림을 그려나가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글자 쓰는 거 잠깐 알아볼게요. 글자 쓰는 것들은 일단은 이제 여기에 있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자, CI 타입들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텍스트 형식을 써주시는데 이제 적용된 텍스트, 기본 텍스트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적어 볼게요. 스타벅스라고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와 비슷한 폰트체를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폰트체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지금 얼라이얼체와 비슷하다는 느낌 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폰트 원래 적용 사례가 있는데 그 적용 사례를 기본적으로 작성하시는 게 좋으신데요. 자, 스타벅스 여기서도 자, 스타벅스 채가 있을 겁니다. 사실 자, 얼라이얼 채로 지정하는 걸로 할게요. 얼라이얼에서도 이제 블랙 요런 채로 볼드 비슷한 느낌으로 돼 있죠. 그죠? 블랙으로 가볼까요? 자, 스타벅스 채를 이렇게 얼라이얼 블랙 채로 찾았고요. 그 다음에 크기를 좀 늘려서 느낌을 찾아보겠습니다. 비슷한 느낌이 나는 폰트가 아무래도 이제 이런 폰트가 비슷하겠죠. 그 다음에 자간 같은 거 조금 이제 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느낌을 내신 다음에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느낌 비슷하게 나오면 되겠죠. 자, 물론 이제 이 서체가 지원이 돼야겠지만 주신 다음에 여기서 저희가 보통의 경우에는 타이핑 할 때 크리트 아웃라인을 시켜주시고요. 일반적인 쉐이프로 바꿔주시고 이렇게 컬러링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해당 내용들은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이제 완벽한 폰트체가 지원이 될 텐데요. 이제 찾아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스타벅스 채가 있을 겁니다. 그 채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됐고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해당하는 CI를 완성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 첫 번째 예시는 지금처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예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폴더 구조를 보시게 되면 스타트에 렉처 2 언더바 2번 파일 있죠. 여기서는 자, 아트 컴퍼니와 그리고 구글 관련된 이런 아이콘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심볼이죠. 심볼 내용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다음 예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예제도 마찬가지로 색상과 그리고 변형 툴 그리고 그라디언트를 사용해서 만들어지는 심볼들이 되겠고요. 자,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자, 이번 예제는 그다지 어렵진 않으니까 자, 변형 과정을 통해서 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변형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사각형 타입을 한번 준비해 볼게요. 자, 이 도형에 따른 두께를 좀 예상하시고 자,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타입은 지금처럼 사각형 영역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걸 토대로 해서 변형 과정을 좀 만들어 볼게요. 자, 복제를 하나를 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처럼 해당 도형을 갖다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접 선택 툴로 이동해 볼게요. 자, 이동하시면 대충 이제 맞아 떨어지죠.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걸 토대로 해서 반사를 시킬게요. 자, 기본적인 변형 툴 과정으로 반사시키겠습니다.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갖다 놓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이 도형이 완벽하게 편집이 된 다음에 이동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동 툴로 이렇게 이동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반사 기능으로 해당 도형을 복제시키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동시켜 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겹친 부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내시면 되겠죠. 이렇게 앞으로 내시면 편집이 끝날 것 같고요. 자, 이 도형은 이제 편집하기 되게 쉽죠. 마찬가지로 똑같은 두께의 느낌을 내야 되기 때문에 복제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회전.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죠. 크기 조절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도형에서 삼각형 도형을 그려볼게요. 자, 이 기능은 그냥 펜 툴로 저희가 삼각형을 그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저희가 아웃라인으로 완벽하게 맞는지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 도형들은 이 도형을 이동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두 개 도형을 이동해서 맞춰보는 걸로 할게요. 자, 아니면 이제 요거를 조금 늘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 늘리게 되고요. 자, 이렇게 맞췄다고 하겠습니다. 맞추고요. 자, 그러면 컬러링을 한번 해볼게요. 자, 도형 컬러링 하시는데 미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조금 이제 안 맞는 부분들은 맞춰볼게요. 이렇게 이동해서. 자, 맞춰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도형을 그려볼게요. 그러면, 자, 원본 도형은 삭제했고요. 자, 도형에 따른 이 도형 영역과 이 도형 영역을 선택해서, 자, 미리 준비된 스와치들이 있죠. 그래서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그러면 컬러링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도형들, 여기 두 개의 도형을 선택해서 지금처럼 준비된 도형을 컬러링을 하시면 되시고요. 테두리 선은 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적인 투명도 옵션을 50%로 바꿔주게 되면 그러면 영역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그럼 이제 겹친 부분들이 문제가 되겠네요. 겹친 부분들은 자, 투명도가 있으니까 편집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자, 앞으로 내서요. 이렇게 편집하는 게 좋겠네요. 자, 이 부분도 앞으로 내서 지금처럼 도형들을 편집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크롬 아이콘에 대해서 그려보는 걸로 할게요. 자, 이번에는 마찬가지 방법으로 드로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드로잉하는 방법들은 이제 변형 툴, 회전 툴 기법으로 이제 사용하시면 되시는데요. 자, 기본적인 도형으로 다시 원상 복귀시켰고요. 일단 원을 그리는 걸로 할게요. 원을 그려놓고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C, 컨트롤 F 복제본을 만들었고요. 자, 하나를 복제시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도형을 그려줬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 C, 컨트롤 F. 자, 동심원이 일치되는 도형 3개를 그린 거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다시피 덩어리는 없앴고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이 두 도형은 컨트롤 CF로 자, 원본 도형을 만들어 줬고요. 일단 자, 요 모양으로 제가 패스를 만들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사용할 그런 동심원이 될 거고요. 자, 여기에 따른 내용들은 제가 패스파인더에 지금 마이너스 폰트 기능으로 도형을 따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형을 그려줄 필요가 있겠죠. 일단은 도형을 그려줄 때 이 도형으로 3등분이 나야 되기 때문에 완성된 데이터를 볼게요. 자, 완성된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3등분이 나 있죠. 하나, 둘, 세 개. 자, 여기서도 이제 3등분을 내야 되기 때문에요. 자, 기본적인 옵션을 제가 선툴로 그리겠습니다. 선툴로 이렇게 해서 그려줬다고 할게요. 자, 이때 당시에는 스마트 가이즈라든지 지금 보통 이제 옵션을 킬 때 스냅 투 포인트라는 기능이 있죠. 이런 기능들은 좀 꺼주세요. 꺼주시는 게 오히려 편집이 쉬울 겁니다. 왜냐하면 점에 딱 스냅이 걸리기 때문에 편집이 잘 안 되죠. 자, 이렇게 그려놓고, 자, 여기는 이제 좀 나가게 만드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나가게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가이드라인으로 일단 제외시키시고 아웃라인으로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자, 중심점이 저기서 아까 전에 그려놨던 이 부분을 다시 원위치 시킬게요. 자, 왜 그러냐면 중심점을 보기 위해서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120도 각도로 회전을 시키겠습니다. 물론 중심 각도는 여기가 되죠. 그래서 여기를 잡고 120도 각도로 카피. 또 마찬가지로 컨트롤 T 눌러 놓고요. 자, 이때 중요한 점은 해당 패스가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패스가 나갔는지를 정확하게 보게 하기 위해서 지금 두 개 도형을 다시 이동시키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뭐가 되냐면 이게 이제 등분이 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조금 벗어나게 되면 인위적으로 이 도형들을 조금 이동시켜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는 안 닿고 있죠. 이러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밖으로 나가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드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만드셨으면은 일단은 이 선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자, 여기 등분이 나뉘어진 선분도 오른쪽으로 이동할게요. Shift로 도형을 잡고요. 다 이동시키겠습니다. 이동시키고요. 이걸 한 벌 더 만들어서 컨트롤 CF, 자, 도형을 다시 이동시켜 줄게요. 자, 이렇게 이동시켜 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디바이드 기능으로요. 자, 열린 선분으로 디바이드 하게 되면 도형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만들어진 도형을 하나 정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언그룹을 시켜주시면 컬러링을 칠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컬러링을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아웃라인으로 보시고 이런 지금 형태의 도형을 컬러링을 채워줄게요. 첫 번째 도형은 바로 녹색, 그 다음에는 노란색. 자, 미리 준비된 색상이 있죠. 그 다음에는 갈색 도형을 채웠습니다. 자, 물론 테두리 선은 없어야겠죠. 자, 이렇게 테두리 선 없는 타입으로 만들었고요. 자, 근데 여기에는 이제 기본적인 이런 원형 도형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까요. 편집을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준비된 이 도형에 대해서는 덩어리는 흰색, 테두리 선은 없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도형은 미리 준비된 색상이 이거 있죠. 이 색상을 지정하시면 되시고요. 자, 이렇게 돼서 자, 준비된 도형으로 이동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크롬 타입의 그런 디자인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형 하나를 이제 선택하면 되겠네요. 자, 정확하게 하나만 그려주시면 되시는데 마찬가지 방법으로 자, 이게 이제 다시 가이드라인을 볼게요. 자, 보게 되면 이런 모양이 있고요. 자, 원본 도형으로 다시 배치했습니다. 자, 조금 나가도 되고요. 도형이 지금 배치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 현재 도형을 제일 앞으로 배치할게요. 배치한 다음에 패스를 그리겠습니다. 패스 그릴 때는 이쪽에 있는 패스는 맞춰서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펜툴로 나머지 도형을 그려주는 걸로 할게요. 자, 해당 패스를 그렸고요. 자, 여기서 이제 삐쭉하게 튀어나오고 있는데 뭐 상관은 없을 겁니다. 여기서 검정색으로 칠할게요. 자, 스왑시키면 되겠죠. 검정색으로 칠해놓고 그 다음에 컬러에 따른 트랜스페런시는 15% 이렇게 지정해 놓고 만들어 놨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모드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모드라는 것은 여기서 보게 되면 보통 이제 포토샵에 있는 이런 블럭 간의 색상 조합 방법이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멀티플라이는 곱하기 모드로 굉장히 어둡게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크린은 밝게 표현되는 그런 기법들, 영도 단계의 기법들이 있습니다. 이는 멀티플라이로 표현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지우고 회전 속성을 주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저희가 지금, 그죠? 130도가 아닌데 360도니까요. 120도죠. 120도 카피. 아, 저 그릴 때 조금 잘못 그렸네요. 130도로 그리는 바람에 일단은 요거는 100, 지금 120도로 그려야 되는데요. 아, 이게 일자가 잘못 그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원복을 좀 시킬게요. 죄송합니다. 이거를, 자, 120도를 그려야 되는 거를 130도를 그렸네요. 자, 이렇게 돼서, 자, 이게 복제가 되기 전까지 한번 가볼게요. 자, 가보면, 자, 여기 이제 아까 전에 만들어지기 전 단계인데요. 죄송합니다. 요거는, 자, 여기 120도를 눌렸어야 됐는데 이 과정을 제가 조금 스킵시켜서 아까 전에 그 단계로 올게요. 120도 각도로 회전시키시면 됩니다.